그럼 지금 현재 수익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오후 3시인데 26달러, 어제는 50불, 이번 달에는 1,000불 벌고 계신 거네요. 이제 월 100을 넘어서 월 200, 300을 도달할 수 있는 꿀팁들을 제가 코칭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월 100만 더 벌게 해드릴 아로스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 크롱 제자님하고 어떻게 하면 초보자 제자님이 월 100만원 도달할 수 있을까 비밀 노하우 4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전 영상 보시고, 오늘은 이제 월 100을 넘어서 월 200, 300을 도달할 수 있는 꿀팁들을 제가 제자님 블로그를 직접 보면서 코칭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많이 드실 거예요. 아로스가 내 거 와서 코칭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 자리 오세요. 그러면 제가 코칭해 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바로 보러 가볼까요? 우리 제자님께서 지금 글 쓰고 있는 화면부터 먼저 보고 싶어요. 어떤 글 주제로 쓰고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이걸로 지금 100만 원을 벌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블로그는 몇 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블로그는 총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중에서 지금 여기에 가장 돈이 벌리고 있는, 이걸 컨설팅 받고 싶은 블로그인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통계부터 볼게요. 450명밖에 안 왔는데 100만 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450명 정도가 한 하루에 3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거고, RPM이 꽤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인기 글 중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터미널로 지금 아예 싹 잡아서 돈을 벌고 계신 부분인 거고. 자, 그러면 이 블로그들이 왜 돈을 잘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남 시외버스 터미널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서 터미널이 무슨 터미널 갖고 돈을 벌어 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키워드도 다 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남 시외버스 터미널 시간표, 요거로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클릭률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제 눈에는 이건 가설이에요. 이거를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어요? 분석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남시의 버스 터미널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좋은지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애드센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제자님의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1.02, 130만 원을 벌고 있는 거고, 어제는 50불, 지금은 오후 3시쯤인데 3만 원 벌고 있는 거고. 뿌듯하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여기서 눈여겨 보여지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RPM이 상당히 괜찮다. 1000명이 들어왔을 때 55달러를 버는 거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엔 여기 CPC가 제자님께 상당히 높아요. CPC가 높은 글을 위주로 쓰고 있었던 거고, 클릭률을 조금 더 높이면 좋겠다 라는 분석이 나오네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러 가볼게요. 여기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클릭을 하면 쭉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맞춤 보고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어요.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중에 하나를 보자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자님은 요거 하위 도메인 몇 개가 있겠지만은 나중에 사이트가 많아질 거예요. 그때마다 이 사이트는 지금 돈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인기 페이지는 지금 내 블로그에서 가장 트래픽이 좋은 것들, 돈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지금 보면은 페이지 CTR 요걸 봤을 때 지금 25%에서부터 지금 밑으로 내리면은 1%, 0%, 0%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그랬을 때 일단은 좋은 블로그부터 보고, 그 다음에 10% 미만대를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제자님이 이제 뭘 얻어야 되냐면, 난 분명 성공한 게 있어요. 성공한 게 있으면은 여기서 뭐 때문에 성공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성공 포인트를 여 밑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초보 제자님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나는 너무 성공한 경험이 없어. CTR이 3%에서 10% 미만이니까 어떻게 해야 이 CTR이 높아진지를 알 수가 없어서 고민이 많이 하시는데, 지자님은 그걸 넘어간 거예요. 이미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공 경험을 밑에다가 적용만 시켜주면은 가능성이 있다. 아주 좋은 지표를 보고 있어서 위에 것부터 2개를 하나 살펴볼게요. 29번 글 밑에 보면 동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시간표 예매라고 하셨고, 소제목 자체를 시간표 조회로 딱 하셨네요. 그리고 나서 쭉 내용이 나오는 거고, 여기 밑에는 고속버스 터미널 시간표, 이걸 클릭하면 당연히 3 버튼으로 나오고, 이때 전면 광고도 이미 나왔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클릭률이 좋았다. 그 말은 제목 자체가 시간표 예매인데 버튼도 시간표기 때문에 포인트가 좋았고, 아래 버튼 눌러라.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 시간표 예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겠다
라고 했고 그 밑에 또 있나 보자면 고속버스 예매 바로 가기 요거 있는데 아마 요 위에서 많이 클릭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기는 한참 내려가니까 네. 클릭률이 거의 30% 받으려면 요 정도에서 클릭이 끝났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잘 안 됐던 블로그를 한번 볼게요. 7% 요거 볼까요? 아, 요거는 그냥 이제 일반 스킨으로 한 거네요. 네. 취등록세 이야기를 했었는데 취등록세 계산 가능합니다. 여기다 클릭을 하라고 했었지만 사람들은 클릭을 하지 않았던 거네요. 네. 근데 여기 조금 더 보자면은 여기는 이제 키워드가 조금 다르네요. 형식은 비슷하긴 하지만 키워드가 다르다라는 변수가 하나가 있고 네. 또 여기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버튼의 문제점이 두 번째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키워드 다른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건 냅둬 놓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빨간색 버튼을 잘 보이게끔 제가 일부러 빨간색 버튼을 마련해 놓은 게 뭐냐면 이 빨간색을 할 때 클릭률이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글씨도 큼지막하게 있어서 편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광고를 클릭하는 많은 사람들은 잘 보여야 클릭해요. 안 보이면 클릭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포인트였던 거고 다른 것도 볼게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시간인데 여기서는 실시간 교통 현황이 나왔어요. 네. 전반적으로 제자님이 제목과 버튼을 일치는 잘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CTR이 낮았을까요? 키워드 자체가 행동 키워드가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블로그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클릭률은 좋을 수가 없었다. 애초에. 그러면은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많이는 없던 거였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자님의 그 소중한 시간을 효율성 있는 블로그에다가 계속 투자를 해놓는 거를 배우는 거죠.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아까 그 고속버스 터미널 실시간 조회하기 뭐 이런 것들은 내 욕망이 있죠.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용차로 시간 요거는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 그렇지만 이걸 써놓으면 그냥 어느 정도 돈은 벌어주는 거긴 하지만 일단 마음 자체가 기대감은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였고 네. 그러면 지금 제자님 거 블로그 보고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 발급 요거는 키워드가 클릭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쓰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보자면은 클릭률이 여기 4% 정도 나왔네요. 네. 한번 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게 나올 수 있을까? 일단 여기서 틀렸다. 상단에다가 제자님이 광고를 넣었어요. 요 밑에까지는 이거 티스토리 자체 광고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윗부분은 제자님이 넣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딱 내리다가 사람들이 어우씨 너무 광고가 많아 해서 일단 나갔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내 거 상단 광고는 일단 빼고 아니면 제가 가르쳐드린 맨 위에 제목 위에 광고를 넣고 네. 그렇게 했어야 되고 이건 잘하셨다. 무단 배출 시 과태료 100만 원 공포를 줬네요. 아래 버튼을 눌러 지역 상관없이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잘하셨어요. 이거는 컨트롤할 게 없다. 왜 컨트롤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한번 공포심을 줬고 네. 파소나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버튼 누르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너 시간 아낄 수 있어 했고 버튼 눌렀기 때문에 좋았는데 이거 광고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었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 더 포인트를 두자면은 저는 이 CTR도 봤지만 더 조금 아쉬웠던 부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페이지 뷰. 결국엔 이 RPM은 좋아요. CTR이 높으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RPM은 90이면은 상당히 훌륭한 RPM이다. 보통 초보 제자님들은 20이 안 나와요. 근데 제자님은 거의 90이면은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트래픽만 더 불어 넣으면 2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됐으면은 더 수익을 한 5배 늘리는 거니까. 네. 페이지 뷰를 늘리는 방법이 하나가 필요하고 지금 제자님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CTR. 이걸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가지를 보고 이것만 내가 개선을 하면 네. 수익을 더 늘릴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나의 지금 약점은 무엇인가. 근데 CPC가 낮은 거는 크게 컨트롤할 게 없어요. 그거는 키워드에 따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자님은 CPC는 워낙 좋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걸 보자. 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이 블로그가 일주일에 지금 18달러 20불씩 벌어주고 있는 좋은 블로그인데 CTR 한번 볼게요. 3버튼을 활용을 하셨군요. 네. 그러면 이 CTR 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전 시간에 영상이 찍었던 것처럼 원페이지 블로그 갔다가 두 번째로 넘어오는 블로그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포인트가 필요하겠다.
트래픽은 어쩔 수 없어요. 네. 트래픽은 이 블로그 자체는 어쩔 수가 없고 원 버튼이 트래픽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네. 여기가 높아지면 여기도 높아지는 거니까 얘는 수동적인 블로그네요. 3 네. 버튼은. 그러면 CTR만 볼게요. 여기 봤을 때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쭉 블로그 뭐 요건 나오고 광고 나오고 이 내용이 나오고 사람들이 클릭을 별로 안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버튼들이 여기 보세요. 깨졌죠. 네. 화살표도 깨졌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 이 안에 들어오게끔 제가 일부러 스킨 만들 때 글자 너무 많이 쓰면 클릭률도 적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글자를 너무 많이 쓰면 넘어가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강제로라도 줄여라. 그래서 줄이세요. 네. 줄이려면은 뭐 팀원이라고만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 제 눈에 너무 거슬리는 게 지금 이 광고예요. 지금 아벡 광고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광고도 나오는 거고 이 버튼이 딱딱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인피드 광고라고 해서 애드센스가 알아서 막 넣어주는 광고예요. 쓸데없는 자리에다가. 그 광고 효과도 안 좋아요. 이것부터 보기 싫은 것부터 없애고 가죠. 홈에서 광고를 클릭을 하시면요. 내 거 블로그에서 오른쪽 연필 모양이 있어요. 수정을 누르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광고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자동 광고에서 전면 광고도 나오니까 이거 자체는 끄면 안 되고 네. 그 밑에 볼게요. 하나씩 볼게요. 의도 기반 형식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광고 인텐트 이거는 검색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오버레이 형식에서는 앵커 광고라든지 사이드 레일 광고, 모바일 전면 광고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사이드 광고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뭐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전면 광고는 무조건 필수. 지금 네. 잘 돼 있고 일본 설정 잘 하셨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인페이지 요거예요. 잘못되어 있던 게 배너 광고가 야 내 맘대로 내가 넣어줄게. 근데 구글이 아직은 이게 효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빼버려요. 관련 검색어 요것도 있으면 좋긴 한데 요거는 선택. 요걸 일단 빼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뺄게요. 왜 그런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광고 세부 조정을 다 꺼버리고 그리고 나서 뒤로 확인해서 적용 반드시 눌러야 돼요. 요걸 눌러야지만 적용이에요. 저장을 누르면 됐다. 이제는 깔끔하게 버튼만 딱 나오죠. 이 네. 앵커 여기가 이제 앵커 광고 밑에인 거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래서 위에 광고 딱 나오고 밑에 버튼들로만 딱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깔끔한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분석이 필요한 건데 이 세 가지 버튼 중에서 가장 클릭률이 좋은 버튼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이것도 분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네. 두 번째 버튼이 클릭이 엄청 많아. 그 첫 번째 버튼은 클릭이 별로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버튼은 어떤 거예요? 두 번째. 그쵸? 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버튼을 맨 위로 올려주면 사람들이 그 버튼을 클릭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네.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올리는 가게에서 클래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클래리티라고 해서 클릭률이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넣어주면은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데이터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팀원이고 다운로드 이런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말로 해도 그림으로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뭐 이런 정보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이거예요. 이거. 아. 이거면은 딱 네. 보기에도 클릭을 그냥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이게 그냥 바로 가면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럼 요것만 그대로 우리가 복사를 해서 블로그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더 보기 편하실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네. 제 경험상 팀원이고 홈페이지 가는 것보다 지금 사람들은 여기 지금 내가 다운로드 받고 싶은 내용이 더 클 거예요. 시간표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운로드 앱 홈페이지 이동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라고 내용이 나오고 지금 요 내용들 요런 거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요 버튼만 딱 남겨놨어도 사람들은 이 버튼 엄청 클릭해요. 아무리 못해도 클릭률 10%가 넘어가 버릴 거예요. 네. 이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 그래서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 쓰기보다는 이런 이미지 형식을 넣는 게 훨씬 클릭률이 좋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거를 그냥 몸소 실천을 하는 거죠. 블로그에다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팁이다. 그래서 클릭률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다운로드, 어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클릭률이 좋아요. 뭐 시간표 보러 가기 뭐 이렇게 실수하시는 제자님들도 있을 거예요. 네. 내가 그 전에 시간표를 이야기했으니까 두 번째도 시간표로 이끌어 간다. 그게 아니라 제자님처럼 이렇게 어플로 가면 너무 좋아요. 네. 이런 부분이 좋았고 이제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페이지 RPM으로 돌렸을 때 이 블로그들인데 이 블로그는 원 버튼인가요? 네.
네, 원버튼이고 이 블로그도 나쁘지 않았어요. 상당히 괜찮았어요.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이야기를 나온 거고 목차 오리는 내용 나왔던 거고 시간표 이렇게 넘어갔는데 저는 이건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단점이 보완하면 좋은 점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CTR이었어요. CTR하고 페이지 뷰. 그쵸. 네. 150명밖에 안 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블로그를 페이지 뷰를 늘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블로그는 유입이 보통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이죠. 여기 있다. 네. 예,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인 거고 통계를 보면 어떤 곳에서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데 대부분 다음에서 들어오는 것 같네요. 다음 검색, 다음으로만 들어오고 있어요. 네. 다음에 상위 노출되고 있으니까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시간표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광고 돌리고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 있다. 네. 여기 있다. 이런 분들도 지금 이 분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제자님도 여기다 올리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광고 보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 광고가 지금 여기 밑에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위에 올라오기도 해요. 그럼 이 광고를 통해서 지금 제자님은 초보기 때문에 구글에는 아직 노출이 안 돼. 네. 그러나 이거를 내가 구글에 노출시키고 싶으시면은 구글 광고를 돌려서 여기다 노출시키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저번에 한번 광고했다가 실패했다. 네. 5만 원 돈 썼는데 3만 5천 원밖에 못 얻고 15,000원 손해봤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 RPM이 낮아서 그랬던 건데 지금 RPM 105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돌려도 돼요. 만약에 10,000원을 투자를 하면은 적어도 2만 원, 3만 원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돈 쓰는 맛이 있죠.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제가 우리 제자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제자님도 있는 것 같아. 지금 제가 익숙한 도메인도 있어. 네. 그래서 안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 지금 이런 도메인들이 나와 있으면 이 고수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이 도메인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까? 그 블로그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를 더 쓸까?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서도 들어오죠. 네. 구글에서도 들어오죠. 또 하나 큰 데가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 네이버 지식인.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 지식인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간표라고 볼게요. 더 정확하게. 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23년도에 답변을 단 거네요. 이런 것들이 한번 올려놓으면 그냥 꾸준히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SEO, 구글에 노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잘만 찾으면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줄 키워드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도 23년에 올렸는데 800명이 보고 있고 그러면 RPM 1000이면 이 블로그 제대로만 넣었다면은 거의 10만 원. 지식인 한 번에 1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이분도 블로그를 연결시키지 않았었어. 이거 누르면 고속버스 터미널로 그냥 바로 간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니라 여기에 내 블로그만 나왔으면 이분은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잘하셨는데 이 애드센스라는 걸 몰라서 돈을 못 번 거고 우리는 애드센스라는 걸 아니까는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이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힘이다.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구글 광고 진행을 할 때 그 팁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클릭률이 좋은 거, 그러니까 시간표에 대해서는 우리 20대, 30대들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서 뭐 정보 찾는 거 너무 쉬워요. 광고를 클릭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클릭을 많이 해요. 그리고 광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돈을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나이대가 50대에서 60대예요. 그래서 광고 설정을 할 때 50대에서 60대로 설정을 하면 수익률이 더 좋아져요. 그냥 한마디로 뭔 말이냐면 연령대 설정 안 하면 10,000원 투자해서 뭐 15,000원을 벌었어요. 네. 근데 연령대 설정을 하잖아요. 10,000원 투자했는데 30,000원 버는 거예요. 그럼 그 효율로 가는 거죠.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 설정하면 더 효율이 좋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이거는 머릿속에서 알면은 그냥 듣는 거고 내가 스스로 말할 줄 알아야 진짜 배운 거거든요. 네네. 뭘 배웠나요? RPM은 좋은데 이제 페이지 뷰가 부족했고 CTR이 많이 좀 저조해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을 하면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셔서 C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구구절절한
글보다는 이제 이미지로 사람들이 클릭률이 좋게 하고, 그리고 광고 설정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 지저분한 광고를 좀 없애면서 보기에도 좀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페이지 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면은 다음 유입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구글 광고를 통해서 구글에서도 페이지 뷰를 좀 늘리고, 그리고 이제 지식인 같은 경우에도 답변하기 해가지고 정보 해주고 아래 이제 제 링크를 달아주시면 이제 네이버에서도 페이지 뷰를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구글 광고를 돌릴 때 클릭률, 광고 클릭률이 좋은 5, 60대로 이제 광고 설정을 하면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완벽하게 다 파악하셨네요. 완벽하게 파악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 그 김대전 지자님 인터뷰 영상을 하셨던 지자님의 견법인데 경기도 광주시였으면은 이제 그다음 뭐 서울 뭐 대전 모든 시외버스 터미널을 다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네, 그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 쓰고 모든 지역명을 다 붙여가지고 그냥 뭐 완전 물량 공세를 하셔서 지금 뭐 저번에 제자 인터뷰 했을 때보다 거의 지금 그 수익이 2배, 3배 늘었어요. 그래서 제자님도 요거 한 다음에 지금 있는 광주 쓰셨으니까 그 이외 지역에 있는 모든 터미널 그냥 다 당역시부터 섭렵을 해가지고 그 다음 시단위 그 다음에 면단위 다 해버리면은 돈이 훨씬 늘어나겠네요. 지식인도 하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광고 선점을 해놓고 다 지식인 선점을 해놓으면 이 유튜브 영상이 나갔을 때도 와 지자님이 이미 선점이 딱 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셨으면 좋겠고 우리 제자님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만들었던 블로그 포스팅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과정 가운데 내 블로그의 약점과 단점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를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도구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애드센스 보고서 그리고 티스토리 통계 그리고 클래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클래리티에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 어디를 클릭했는지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블로그를 운영을 했을 때 더 수익이 2배, 3배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내가 블로그가 돈이 잘 안 돼 라는 거는 좀 돌아가는 방법을 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돈 버는 방법으로 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 제자님들 돈 벌 수 있도록 좋은 키워드와 방법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월 100만 원 버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아우로스 크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